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일신전기 네. 36,766원 8%요. 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되셨어요. 네네. 오늘 또 강하게 올라줬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이 전력기기 종목들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이주호 님이요? 네, 이주원 부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변압기 섹터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워낙 두 대장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밑단에 좀 종목군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쨌든 지금 효성중공업은 워낙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사실은 뭐 HC 현대일렉트릭도 지금 60만 원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변압기와 관련돼서는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뭐 매도 고민을 하시기보다도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매수가 자체가 막 엄청 낮고 여유 있는 자리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월 달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지금 보시면은 35,000원 라인대를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적으로 여기만 오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올해 초에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자리가 돌파하기 힘든 저항대 라인이었는데 사실 한번 돌파 나오고 44,000원 갔다가 내려오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과거의 저항이었던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여기서 만약에 더 빠지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도보다는 조금 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지금 뭐 비중이 8% 정도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비중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35,000원 이탈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추가하셔도 되겠지만 굳이 매수가가 지금 36,700원 구간인데 비중 늘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40조 투자한다는 소식,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뭐 데이터 센터, AI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제약바이오 빅파마들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뭐 기업 인수하고 투자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변압기 쪽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 대장주들을 지금 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러한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압기 관련해서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앞으로 이 35,000원 이탈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한 번 더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까지 여러분들의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 고민 무조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저는 산화 콘덴서고요. 네. 42,550원, 12%.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오래됐어요. 지금 24년도에 네. 매수했는데요. 네. 네, 그냥 뭐 계속 빠지고 그래서 네. 네, 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두고 있는데요. 네. 네, 이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오래 보유하셨어요. 네, 오늘도 크게 빠져서 또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네. 홀딩해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님이요. 네, 이정호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삼성전기가 주가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참 잘 가고 있는데 MLCC 수요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이 사마 콘덴서도 MLCC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 탄력이 지금 한 번에 장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다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 전기나 사마 콘덴서 어떻게 보면 둘 다 MLCC 관련주인데 사마 전기 쪽으로 약간의 수급세가 들어가고 있어서 사마 콘덴서 보유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작년에 들어가셔서 지금 계속적인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있다가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3만 원대까지도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진입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MLCC 수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핸드폰 그리고 AI 관련된 컴퓨터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들어가냐? 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과전류, 과전압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품이 MLCC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술이 첨단화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MLCC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고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충분히 지금 진입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자리가 워낙 괜찮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조금 낮춘 다음에 4만 원 밑에까지만 낮춰준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수익권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하신다고 본다면 저는 4만 원 선에서는 이제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 아니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없다라고 보신다면 진입가 부분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4만 5천 원에서는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MLCC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하나마이크론이고요. 네. 21,000원에 50%. 21,000원에 50%요.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바로 매수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셨어요. 예. 아, 주가가 그래도 계속 우상향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말씀 들어볼까요? 이주호 본부장. 네, 이주원 부장님 대응 전략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매수가가 오늘 사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오늘 사신 게 아니었다면은 제가 조금 더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을 건데 지금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중도 지금 크시고 해서 지금 사실 오사트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부터 지금까지 단기간에 좀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좀 피로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액주주들이 계속적으로 뭐 소송 얘기가 나오고 지금 하나마이크론에서 기존에 뭐 유증한다는 했던 부분들을 철회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주연대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리스크가 될 수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러한 이슈가 없다면은 조금 더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지금 오사트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였는데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이 조정받는 과정 속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소액주주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지금 소액 주주들이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은 하나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고요. 사법 리스크 들어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한번 이런 이슈가 붙으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고 지금 이러한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이슈들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오사트 쪽 보신다고 한다면 두산 테스나 쪽이 전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은 좀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비중도 한 번에 많이 들어가셨고 좀 고가권에서 들어가신 부분 때문에 저는 차라리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두산 테스나라던가 다른 오사트 기업으로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또 주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고 나중에 공략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까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이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꼭 언급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바인 엠텍이고요. 네. 12,600원에 10%예요. 네, 파이넴텍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요거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아, 최근에 하셨어요. 네네. 최근에 하셨는데 주가가 또 연일 빠져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어떤 걱정이에요. 전략 세워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요. 네, 이정호 대표님 파이넴텍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가신 가격대를 보면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고 21선 안착하시는 거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틀 동안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온통 관심사는 아이폰 17의 쪽에 쏠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나올 폴더폰이나 이런 부분에는 약간의 시간적인 소요가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주고 나서 약간의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아이폰 17이 만약에 흥행이 안 될 경우에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아이폰 17이 어느 정도 지금 판매 호조나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아이폰을 교체하는 시그널인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약간의 판매량이 많이 안 팔리면 안 돼, 많이 안 팔리면 안, 이런 불안감이 조금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힌지 관련해가지고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중국 제품보다 이번에 나왔던 갤럭시 폴더블 폰을 본다라면 정말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힌지나 이런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파이네텍이 어떻게 본다라면 갤럭시에 납품된 힌지나 이런 부분이 애플까지도 납품하는 모습세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나올 가능성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어떻게 본다면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다 땡겼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10,000원대 가격을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10,0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때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지금 비중 10% 정도 들어가셨으니까 10,000원 부근에서 만약에 이탈하고 10,000원을 다시 한번 안착을 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한 다음에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15,000원 부근에서는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폴더블 폰 관련해가지고는 내년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이 거의 A가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만 지나면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장기로 가져가지 말고 매도가 15,000원 나오면은 매도할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네.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5,000원까지 올라간다라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챙긴 다음에 이제 내년 이제 상반기부터는 이제 하반기 정도에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온 만큼 상반기 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는 전략이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애플 납품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10,000원까지 한번 주가 흐름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예고드렸던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이 전화를 받으시면 고민되시는 종목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원 부장님. 오늘은 또 이 반도체에 몰렸던 수급이 전력이나 AI도 원전적으로도 강했잖아요. 이 엔비디아 수혜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종목 상담 4989입니다. 네. 네, 궁금하신 종목 상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가온칩스하고 리노공업인데요.
하나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리노공업 좀 네. 부탁드릴게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이게 제가 지금 4만 8천 원에 20%인가 그럴 거예요. 네. 제가 나와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은 니노공업은요, 네. 지금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나 네. 지금 뭐 삼성전자가 HBM4 그리고 뭐 CXL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네. PCB 기판주들, TLB 심텍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좀 아시면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건데 그들이 네. 올랐던 거는 이제 네. 앞으로 HBM4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 모듈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실리콘 방식의 모듈에서 물론 유리기판 가기 전까지는 실리콘을 쓰겠지만 점점 미세 공정에 특화되어 있는 형태로 메모리 모듈이 바뀌어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에이직이라고 하는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 모듈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이 지금 그들에 비해서 많이 못 올라갔지만 저는 이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을 좋게 보는 이유는 그렇게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모듈이 바뀌고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늘어나고 CXL이 나오고 HBM4가 나오고 계속적으로 뭔가 DDR7 나오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후공정 마지막 단에서 제품 테스트하는 테스트 소켓 사업을 하고 있는 리노공업, ISC, TFE, TSE 이런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노공업은 지금 팔자리가 아니라 6만 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 이만큼 영업이 괜찮은 회사 거의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침에도 올랐다가 그냥 또 떨어지더라고요. 뭐 오늘 사실 좀 올랐다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스러울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 삼성전자도 윗꼬리 달았고요. 다 처음에 시작할 때 좀 강하게 시작했다가 좀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왔다지 이게 지금 꺾인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뭐 오라클이 스타트 끊으면서 브로드컴 뭐 오픈 AI, 엔비디아 오픈 AI 또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사이클 자체가 뭐 갑자기 빠른 시간 안에 끝난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가격대라면 조금 더 끌고 가셔서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나는 6만 원까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 이런 고민이 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절반 팔고 나머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나는 불안하다 아니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좀 지겹다 하시면은 절반 파시고 나머지를 한 6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진단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꼭 원하시는 수익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정호 대표님, 반도체 랠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대체 어디까지 올라줄지 궁금해요. 1차적으로는 내일 있을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반도체에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반도체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도는 만큼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장 초반에 삼성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경제팀입니다. 예. 네, 혹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셀트리온 뭐 아까 신청했는데. 네. 셀트리온이고 20만 원에. 네. 평단가가 20만 원이요? 가지고 이제 끝났는가 싶었어. 나 오래됐는데 1년 넘었는데. 네. 평단가 다시 한 번만 말해 주시겠어요?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이고 평단가가 20만 원. 네, 20만 원. 비중은 20%, 어떻게 되시죠? 20%. 20%요? 예. 네. 오늘 장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세가 나왔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올라가주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코스피에 상장된 제약바이오들 실질적으로 잘 뽑아주고 있는 기업들한테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충분히 이제는 다시 한번 20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금리나 시즌에는 항상 제약바이오들이 상승 탄력을 더
높게 받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 그런 수급세들이 어떻게 본다면 기대감이 많은 종목들 그런 부분에 쪽으로 더 많이 갔었던 부분이 있는데 왜냐? 예. 실질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할 경우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부분보다는 돈을 실질적으로 잘 못 벌고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보여지면서 올라줬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대에 있으면 안 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충분히 예. 20만 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종목이나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계속된 박스권 흐름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와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모습세가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도 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거의 19만 원 선이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요 가격대만 넘긴다라고 본다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중을 조금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게 1년 넘게 있었던 박스권들은 돌파를 해도 한 차례 다시 한번 꺾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예. 내가 진짜 정말 오래 기다려서 내 평단가까지 왔는데 20만 원만 찍고 다시 조금 빠져준다라고 본다면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중도 10% 정도, 20% 정도 들고 계시는 만큼 전 20만 원 선에서 비중 10% 정도를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시는데 계속적으로 이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20만 원 찍고 주가가 더 빠지는데 다시 한번 또 18만 원대가 온다라면 그때는 내가 비중을 덜어낸 만큼 다시 한번 똑같이 담으신 다음에 평단가를 낮추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평단가는 계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수익권으로 될 확률은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 같은 경우에 21만 원 선에서는 이제는 전량 정도는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평단가를 좀 낮추면서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전략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